자, 소식지 강의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중간중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 소식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에 관한 질문은 어떤 것이든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좀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대답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많이 파세요? 어떠세요? 생명보험, 어, 종신보험 팔아보신 적 있으신 분? 팔아본 적 있다, 1번. 종신보험을 팔아본 적이 없다, 2번. 팔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종신보험자 팔아보신 적 있으시고, 그러면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회사마다 어떻게 다른지, 약관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은 뭐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보나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환급률로만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새 종신보험은 단기납 종신에 좀 과하게 올인되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볼 때 환급률을 어떻게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소식지도 소식지지만 이제 각 지회별로 소식지를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전에는 따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이게 글로벌 금융 판매에서 나온 그 자료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자료가 여기 보시면 186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 자료들도 입수되면 제가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회사가 환급률이 좋은지 일일이 여기 체크를 해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환급률을 그냥 보시면 돼요. 환급률을 비교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 영업전략 파일에서 환급률을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검색을 할 때 이게 글자로 되어 있으면 검색이 쉬울 텐데 이게 다 여기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종신보험 관련해 가지고 환급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강의하기 전에 환급률 있던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조금 가물가물하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보면 단기납 종신 환급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7월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6월 28일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고요. 5년 납 환급률 제일 높은 곳이 IM 라이프 124.7%, 그리고 7년 납으로 봤을 때는 푸본생명이랑 IM라이프가 거의 125% 정도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보험회사를 파실 건가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은 푸본생명이나 IM라이프 이쪽이 환급률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파실 건가요? 물론 이제 0.1% 차이, 뭐 0.5% 차이 이런 거 따져가면서 파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1% 내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미래에셋처럼 115%, 그러면 이게 10% 차이 나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라면은 한 123이 넘어가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들한테 수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파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후기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이랑 요거는 소식지 강의했던 것들 압축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생보 소식지들 볼 때 황금률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 다 소식지마다 우리들의 황금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다 125%가 안 되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뭘 이제 많이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종신보험 중에서 130%짜리 종신보험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기납 중에서 7년 납에서 10년 차에 130% 환급률을 준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라이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라이나에서 130%를 주는 게 아니고 환급률은 130%가 안 되지만 카드납으로 하면 실질적인 환급률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고객님들한테 130%라고 설명하면 불안전 판매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이제 회사들 이 종신보험 팔 때는 이제 카드납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카드납 되는지 보시고, 유리한 조건을 고객님한테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 유리한 조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생명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들보다 그래도 3보험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팔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종신보험,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3보험을 아예 안 파는 회사들도 있고요. 3보험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보장이 굉장히 적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ABL은 그래도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 치고 3보험이 조금 있는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ABL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ABL이랑, ABL이랑 동양생명이랑, 그리고 한화생명을 제가 예전에 좀 팔았었거든요. 이 세 가지 회사를 팔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제가 오전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건데, 제가 ABL이랑 한화생명이랑 동양생명을 세트로 묶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왜 세트로 묶어서 팔았냐면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사장님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분이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시는 분들이 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손해보험에서 오토바이 운전할 때 보장이 되는 라이더 보험 자부상 10만 원만 넣어도 보험료 만 원, 2만 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회사 ABL이랑 동양생명이랑 그리고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 분하고 보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면서 많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보장은 어느 정도 보장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화생명이 상해보험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한테 이제 타겟으로 한다. 라고 그러면 ABL이랑 동양생명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한 회사만 가셔야 된다. 라고 하면 ABL보다는 동양생명에 내가 만드는 상해보험 내만상이 조금 더 낫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ABL은 일단 그 ABL뿐만이 아니고 그 생명보험사들 특징이 뭐냐면 그 통원이 굉장히 좀 센 편이 있어요. 지금 ABL도 90만 원이면은 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100만 원 나오는 회사 또 80만 원 나오는 회사들 이렇게 몇 군데 더 볼 건데
손해보험에서는 이 암 통원이 아무리 많아도 요 절반 수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암 통원을 파신다. 아니면은 이제 뇌질환 통원이나 심장질환 통원을 파신다. 라고 하시면 손해보험은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통원 자금을 해주기 때문에 통원 일당으로 하시려면 생명보험사 3보험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좀 어렵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되시면 1번,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예, 뭐 어렵지 않죠? 지금 내용은.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손해보험사 나머지 회사들도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다 읽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오전보다 조금 더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약환급금 예시는 다시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표는 제가 후기 남겨드리면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소식지를 보면은 다 자기들이 좋다라고 나와 있지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안 좋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케어 간병보험도 이제 ABL에서 파는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성비 따지면은 라이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ABL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그 IM 라이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IM 라이프가 예전에는 DGB였습니다. DGB가 대구 뱅크의 약자인데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이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번에 IM 라이프가 바뀌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뉘어요. 지방은행이 조금 더 설립하기는 좀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은행이 우리는 지방은행 하기 싫다. 우리는 전국구로 놀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IM뱅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IM뱅크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IM라이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IM라이프라고 하면 옛날에 DGB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IM 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사랑 비교를 해놨죠. 아이사가 8% 보증한다라고 그래서 센세이션을 연금보험 쪽에서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사가 어딜까요? 아이사는 IBK 연금보험이거든요. IBK 연금보험은 연금밖에 없어요. 연금 원투 회사인데 지금 IM라이프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8%를 주지만 20년까지밖에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7%지만 30년을 보증을 해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요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요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IBK를 만약 연금을 파실 때 이거는 세제적격 연금이 아니고요. 최저 보증되는 그 변액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시려고 하시면 이제 뭐 IBK를 파시든 IM 라이프를 파시든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일리 있는 부분이니까 IM 라이프가 조금 더 수익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들 상담해 보면은 단순하게 8%에 꽂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이 일을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8%에 꽂히신 분들한테 요거를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제가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종신보험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한 장으로 비교를 해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종신보험 넘어가서 일단 IM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변액 연금보험 최저 보증 30년을 밀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B 라이프 보겠습니다. 자, KB 라이프가
예전에 그 종신보험 쪽에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어떤 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품 이름 알고 계시나요? 종신보험 쪽에서 KB라이프가. KB라이프는 약속이라는 컨셉을 처음 내놨습니다. 지금도 약속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이 약속 종신보험은 7년 단일 납이에요. 그래서 7년이면 100%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컨셉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7년이면 100%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7년만 버텨도 원금을 준다. 해지해도 원금을 준다. 이게 메리트였는데 지금은 환급률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일 때 100%를 안 주는 회사를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는 지금 삼보험이 거의 없거든요. KB생명은. 종신보험이랑 경정이랑 그리고 연금보험 위주로 파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상품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KB생명은 굳이 공부를 하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KB도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B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KDB. 자, KDB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계열이 KDB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KDB랑 MG손해보험 요 두 군데를 안 팝니다. 물론 그 저기 하나 손해보험도 안 팔긴 하는데 더 K가 이름이 바뀐 하나 손해보험 안 팔긴 하는데 그것과 좀 다른 이유로 뭘 안 파냐면 KDB 생명이랑 어 저기 M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 상품이 좋으면 뭐예요? 그 회사가 망해버리고 계약이 소멸돼 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명사 중에서는 KDB 생명을 팔지 않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MG 손해보험을 안 팝니다. 건전성에 대한 이런 좀 의문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팔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DB가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 의외로 계시죠? 자, 당뇨병 진단 500만 원. 자, 그런데 당뇨병 물어보면은 또 어떤 거 많이 물어보시죠? 뭐 대상포진이나 통풍, 욕창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물어보시는 분들이 당뇨병으로 세트로 오는 어떤 질환을 많이 물어보시죠? 그 질환이 뭘까요? 당뇨병 진단비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물어봅니다. 고혈압 진단비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고혈압 진단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보면서 고혈압 진단비가 세트로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5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없었던 라인업이 하나 생긴 거니까 요거는 당뇨병 관련해 가지고 원하시는 고객님이 있다라고 하시면 갱신형이나 아니면 10년, 20년 만기형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만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내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간병인 입원 일당 20만 원까지 되는데 간병인 입원 일당 KDB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제가 체증형은 팔 때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오전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체증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증형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럼 그냥 넘길게요. 왜냐면 오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동어 반복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DB 같은 경우에는 그 변액연금도 있긴 하지만 그 변액연금은 KDB 생명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당뇨병 진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뇨병 진단은 KDB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KDB 소식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생명. 자, 농협생명은 암이랑 종신보험 위주로 이제 어, 산보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농협은 뭐 따로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 농협은 요게 있어요. 보험 계약자라고 그러면 수련원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봤거든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냥 유료로 농협생명 수련원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호텔 이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수에 놀러 간다. 그런데 반드시 소노캄 요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이 호텔 옆에 있는 다른 호텔 더 싼 호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정도 이야기하고 농협은 팔 게 많이 없다라는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양생명도 해야 되는데 라이나부터 할게요. 왜냐면은 라이나를 먼저 좀 다뤄야지 다음 그 뭐지 생명보험사에서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냥 비교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기 124.5% 라이나, 자, 여기 124.5% 라이나. 그래서 다들 자기 회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엇비슷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상품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라이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무릎팍 플랜이 좀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질병우유장에 5천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손해보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보험 쪽은 질병후유장애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많은 회사가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어린이들 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생명보험사들 중에 다른 회사들 중에서 5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 1억 그렇게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신한라이프에서 그렇게 들어갈 건데 제가 신한생명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종신보험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도록 하는데 라이너로 많이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신을 라이너로만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라이너로 파냐면 기납이 P+로 많이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때 기납이 P+형으로만 종신보험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기납이 P+가 뭐죠? 기납이 P+ 들어본 적 있다. 1번. 처음 들어본다. 2번. 기납이 P+에 대해서 아세요? 자, 기납이 P+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낸 돈까지도 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험료로 냈던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 5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받고 내가 냈던 돈까지 다 돌려받는다. 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납이 P+의 장점이자 단점이 뭘까요? 기납이 P+의 장점이자 단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험료가 쌀까요? 저렴할까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데 고객님들은 비싸도 가입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기납이 P 플러스가 아니면 10만 원, 기납이 P 플러스라고 하면 5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50만 원짜리를 왜 가입할까요? 지금 내는 50만 원이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5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을 하면 수당은 몇 배가 될까요? 수당 5배 나옵니다. 기납이 P 플러스 수당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제가 300만 원, 500만 원 계약 받는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300만 원, 500만 원 받은 건 아닌데 기납이 P 플러스 위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고 그분은 라이나 전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라이나에서 강사료 받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종신보험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좀 단가를 좀 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런데 고객한테도 나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납이 P 플러스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카드납 가능한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어요. 카드납을 하게 되면 혜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휴카드 할인만 나와 있는데 이 제휴카드가 아니라도 다른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카드들로 하셔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나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병 그리고 무릎팍 플랜도 괜찮지만 그리고 라이나는 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치아도 괜찮고 치매도 괜찮은데 어, 이 카드납이 된다. 그리고 기납이 P 플러스가 있다. 라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종신보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다른 회사 종신보험들을 그냥 이렇게 제가 넘겼는데 이거 어떠세요? 라이나 생명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이건 어떠세요? 괜찮나요? 저는 요 상품 종신을 하게 되면은 기나비 P 플러스 한번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치아보험 뭐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괜찮죠? 그리고 치매보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치아보험이랑 치매보험 나오면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라이나가 치아보험, 치매보험이 괜찮으니까 라이나로 하세요라는 정도라고 넘기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라이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진짜 삼보험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30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생명 3보험 진짜 좋고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상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해보험, 재해보험 쪽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알아본다라고 하면 그 손해보험 회사에 있는 그 비싼 라이더 보험 하지 말고요. 동양생명에 있는 내가 만드는 상해보험 내만상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내만상 정말 괜찮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상해보험은 좀 괜찮고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기는 부분은 읽어보면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바로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바로 보장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암 가입하면 바로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래요. 7월 14일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전격 연장 그런 거 요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길게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쭉쭉 넘기는데, 동양생명에 뭐가 있냐면 무한도전 플랜이라고 있어요. 한도. 그러니까 한도가 없는 플랜이라고 그래서 무한도전인데, 그거는 제가 나오면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통원비 100만 원 나오는 동양생명.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이 암통원비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생명사를 알아보셔야 되고, 생명사 중에서 동양생명이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소외감도 10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도 그리고 일반암도 통원 하루에 100만 원씩 든다. 그리고 보험료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 라는 부분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실 플랜 요거는 뭐 다들 아시죠? 20만 원, 40만 원 요거 계속 다루는 내용이니까 요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0만 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소식지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서 이제 심장 수술비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아까 무한도전 플랜 말씀드렸죠? 무한도전 플랜이 좋은 게 뭐냐면 타사 합선 한도를 보지 않습니다. 타사에 수술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도 그냥 200만 원이 가입이 돼요. 상급종합병원까지 하면 합산해서 400만 원인데 질병 수술비가 대장용종이랑 백내장까지 되는 게 50만 원. 그리고 대장용종 백내장이 아니라면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를 원하는데 기존의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한도 때문에 거절난다 라고 하시면 동양생명의 무한도전 플랜으로 수술비 넣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 부분은 동양생명이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추가적으로 업셀링을 원하시는 분, 수술비를 업셀링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기 연계비가 없습니다. 연계비가 없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많이 이제 어, 알아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 제가 넘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딱히 없습니다. 이 실손 비급여 차등제 같은 경우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외국계 보험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매트라이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달러 종신은 매트라이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환율이 어쩌고 하는 이런 고객님들 만나 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매트라이프가 달러 종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율이 내려갔을 땐 추가 납입으로 자산을 확보하는 거고, 환율이 올라갔을 땐 중도 인출로 원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종신보험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외국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네, 보장성 보험이긴 하지만 달러에 대한 투자 기능도 없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파는 외국계 보험회사는 매트라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트라이프는 이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라이프는 달러 보험이 좀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가볼게요. 자, 미래에셋 제가 쭉 봤는데 미래에셋도 저기 질병수술 특약 이렇게 있어요. 타사
합산 감액 없는 이제 질병 수술 특약이 나왔는데 지난 그 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표준체는 뭐 300만 원까지 받아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300만 원까지 된다 그러면 동양생명이 조금 좀 바짝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보험료가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동양생명 거는 200만 원이라는 게 상급 종합병원까지 하면 4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 빼면 일반 병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동양보다 조금 이 소식지로만 봤을 때 조금 비싸다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동양생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더 원한다라고 하면 그때 미래에셋을 하지 미래에셋을 먼저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요것도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동양생명 무한도전 플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미래에셋 그 입원 일당은 상급병원 입원했을 때 그냥 27만 원 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27만 원 해준다라는 게 있는데 상급병원 입원 일당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요. 상급병원에 입원을 그렇게 오래 하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없진 않지만 많다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그 외에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딱히 뭐가 이거 확 끌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통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리고 뇌혈관 통원, 허혈성 통원 50만 원씩 나오는 거는 생명보험사 치고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에셋은 그렇게 제가 딱히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삼성생명에서 제가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제가 환급률은 종신보험만 말씀드렸는데 삼성생명에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암 진단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 뇌졸중 아니고요. 뇌출혈 아니에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완납 시점 그러니까 표준체 20년 납 기준이니까 완납도 20년 뒤겠죠. 102%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괜찮기 때문에 환급형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잘 먹힐 것 같아요. 종신보험 빼고 보장성으로 환급형이 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아, 물론 이제 삼성생명 기존에 어린이 보험도 있었지만 그거는 여기 보면 뇌혈관 질환 진단이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게 뇌혈관 질환 진단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31 이번 일당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그냥 나머지 부분들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요거 황급형 건강보험 요거는 잘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이 상품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신한라이프 볼게요. 신한라이프 보면은 제가 아까 그 신한라이프 말씀드릴 때 요거 말씀드렸죠. 당뇨 진단 특약 300만 원과 고혈압 약물 치료 특약 300만 원이 동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신한라이프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신한라 라이프에서 요거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니까 높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8.5%, 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8.5%, 9.5%면 사실상 좀 받기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신한라이프에서 질병장애 3%형이 8천만 원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해보험회사는 많아봤자 어린이 보험 빼고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될 건데 8천만 원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1억이 되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그 회사는 1억을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 안 드리냐면 실무적으로 가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회사 상품은 질병장애 보장 뭐 5천만 원,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까지 해주는데 왜 가입이 안 될까요? 문제는 하나죠.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냥 떡소리 나게 비싸니까 그냥 그 1억짜리 상품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한번 저저번 달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음, 실제 그게 판매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호구 잡으려는 상품으로밖에 안 보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성비 있게 들어가는 거는 신한 라이프고 여기 보시면 60세 이하 기준입니다. 60세 이하까지니까 신한 라이프 요 60세 이하까지는 질병장애 좀 많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한 라이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 라이프는 요 정도 하고요. 자, 암 직접 치료 80만 원 이거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높은 거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회사도 있죠. 손해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땐 높은데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높은 게 아닙니다. 자, 신한 라이프는 요 정도 하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브라이프. 자, 처브라이프는 딱히 뭐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처브라이프는 그냥 끌게요. 처브라이프가 저저번 달에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렇게 이슈가 크게 없고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관련해서 좀 많이 밀고 있죠. 한화생명은 암 관련해서 많이 밀고 있고 그리고 한화생명의 암 진단비의 특징이 뭐냐면 한화생명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하면 일반적인 암보험이라고 그러면 면책 기간이 며칠이죠? 보장을 안 해주는 기간이 90일, 거의 석 달이죠? 한화생명은 그 석 달 동안에 보험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장을 못 받으니까 보험료를 받지 않는다는 컨셉인데요. 제가 요걸로 재미 좀 봤었습니다. 꽤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년 내는 거 다 계산하면 싼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보험료를 석 달 동안 안 낸다라는 게 고객님들한테는 메리트를 느끼는 고객님들도 좀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생명은 이번에 어, 7월 1일 새해 담보가 나왔다. 근데 암 치료비 보험인데 막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한 보험 나온 건데 암 쪽으로 하나생명은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흥국생명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흥국생명은 간병인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간병인이 누적 40만 원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사들은 간병인이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이나 20만 원 가지고 있는 분들도 흥국생명에 20만 원 추가하면 4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지 의무 없고요. 케어네이션 사용 가능하고요. 간이 영수증 청구할 수 있게 약관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7만 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8시간 이상만 사용하면 7만 원 기준이 없이 그냥 100%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흥국생명이 간병인은 정말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 괜찮았는데 조금 더 좋아졌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가 20만 원, 15만 원 먼저 들어가고 흥국이 20만 원 나중에 들어가야지. 흥국 20만 원 들어가면 다른 회사에서 간병인 누적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회사에 먼저 넣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40만 원, 35만 원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보험료도 좀 많이 내려갔고요. 이제 좀 이제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게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흥국생명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요양병원 입원 일당 말고요. 질병 입원 일당 있죠. 그냥 질병 입원 일당. 그 질병 입원 일당은 요양병원을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일반 입원 일당 요양병원 입원하면은 입원 일당 뭐 5만 원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요양병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표에 나오는데 첫날부터 입원을 하는 거 요양병원도 나와요. 요양병원 제외가 아닙니다. 간병인 사용처럼 가로치고 요양병원 제외 아니면은 암통원 일당처럼 암 입원 일당처럼 가로치고 요양병원 제외라고 안 써져 있으면 요양병원도 병원이기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요양병원에 큰 저기 크게 요양병원에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양병원이 여러분들 주위에 요양병원이 맞나요? 그냥 일반 병원이 맞나요? 일반 병원이 많으면 1번, 요양병원이 많으면 2번. 다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여기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합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이 나머지들을 거의 다 합치는 거랑 요양병원이랑 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거의 비슷할까요? 요양병원이. 병원은 적은데 병상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몇 년씩이고도 입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 병상수로 계산을 하셔야 되시고, 좀 오래 입원한다, 이런 걸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종합병원 입원 일당 있죠.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있죠. 근데 기존에는 요양병원 입원 일당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 공백을 해소를 해주는 거고요. 자, 간병인 입원 같은 경우에도 요양병원은 적습니다. 요양병원 15만 원 주는 회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이 적다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요양병원 입원 일당, 요양병원 입원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담보 가격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뭐 비싸다 아니다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는 5만 원 주고요. 그리고 중고도였을 때 10만 원, 그리고 고도 때 20만 원. 그러니까 고도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고도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만 원은 준다는 건데 여기 보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라고 하면은 비싼 금액 아니라고 봐요. 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 담보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 요양병원 입원 일당 어떠세요? 저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생명은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요거 진짜 좋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괜찮고요. 요양병원 입원 일당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4월에 개정된 경험생명표가 반영이 되면서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대 질환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요 부분 손보보다도 더 저렴하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플랜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넘어가고요. 무고지, 여기 무사고, 전환심사 요거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는 그냥 한번 쭉 넘어가고, 쭉쭉쭉쭉. 이거 제가 그 리뷰 쓰신 분들한테는 파일 드릴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그 두 가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이랑 단기납 종신보험 7년 납이랑 5년 납 환급률은 아까 제가 그 소식지에서는 굳이 보지 않고 요 파일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파일 안에서만 비교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125%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생명보험사 이렇게 마쳤는데, 자, 생명보험사 리뷰했던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까 이제 중간에 그 몇 살까지, 신한라이프, 후유장애 몇 살까지 가능하냐 그 질문 하나 있었는데, 그거 빼고 또 그때 답변해드렸고, 그거 말고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 질문사항 없으면은, 이제 손해보험 나머지 회사들 한번 다룰 건데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